네, 안지은 씨에 대해서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지난 8개월간 4번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그중 마지막은 지난달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저한테 내가 밑으로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안 그러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월 25일입니다. 자, 2월 25일이 마지막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 네 번에 있었던 성폭행, 일단 좀 소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소개보다도 참 참담한 소식인데요. 그 2월 2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이 김지은 씨가 지금은 정무비서지만 당시에는 수행비서로 채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바로 다음 달에 러시아로 출장을 가죠. 네. 안희정 지사가 그 수행길에 함께 오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부터 성폭행은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첫 성폭행을 당했고요. 예. 9월에 스위스 UN 인권회의에 참석을 했던 안희정 지사 또다시 못 쓸 짓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울 출장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마지막이 2월 25일 한참 미투가 발발을 해서 본격화됐을 때 그렇죠.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더라. 아. 김지은 씨 그날은 그렇게 할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미투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에 갔다 오고 나서 폭로를 했는데 이 작년 대선 직후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 직후.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젠틀맨 이미지로 네. 여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아들들도 함께 유세 현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남편이다, 괜찮은 아버지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자신의 직원을 여러 차례 그것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말 안희정이란 정치인이 진실이 아닌 어떤 이미지화된 것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안희정 지사.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호프집에서 의기투합도 했었는데 그 장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건배를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교체 승리를 위하여! 네, 저렇게 해서 결국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뭐 본인이 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차례 여성에 대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러시아 출장 시점에 한 토크에 나와선 여성의 성 역할과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시죠.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한 그 가족과 가정이 국가의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데 성 역할의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을 모두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제하며 우리 사회의 높은 품격과 성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장면 다시 한번 보셨는데 저런 모습, 아까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정말 거센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뉘우치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뉘우치기는커녕 어떤 진실을 좀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더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김지은 정무비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 지사가 이제 얘기를 걸어올 때 만나자고 할 때마다 그냥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비밀 SNS를 활용했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비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부하 직원과 SNS를 주고받았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이가 없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 SNS라는 것이 저는 안 씁니다만 알아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지켜야 할 비밀이 많길래 그런 것까지 자신의 비서와 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희정 지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네. 성폭행을 저지른 뒤에는 항상 미안하다는 사과로 무마를 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안 지사 이러한 비밀 SNS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자신이 성폭행을 저질렀던 스위스 그리고 러시아에서 자신이 성폭행을 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아주 좋았던 풍경만 기억해라. 말이 이렇게 됩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기억이 훨씬 더 큰데 어떻게 좋은 기억을 하라고 저렇게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드라마나 우리가 재연 드라마를 보면요. 폭력 남편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폭력을 쓴 다음에 그 다음 날 무릎을 꿇고 빌죠. 예. 그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 너는 내 운명이자 사랑이다. 난 사랑이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모습이 심한 얘기지만 연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기 메시지를 보면 우보 지사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보가 무슨 뜻인가요? 네, 우보의 사전적 의미는요. 예. 고구려 초기에 병사와 말을 총괄했던 벼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병사와 말을 한꺼번에 총괄을 하려면 정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보호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호랑이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함께 통찰력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안희정 지사 본인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자주 써왔던 말입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우보라는 말조차도 결국 안희정 지사가 만들어낸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러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와 같이 하라 한마디로 신중하고 끊임없이 이제 길을 가는 건데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젠틀맨 이미지였던 안희정 지사. 하지만 그 후면에는 비서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그리고 성폭행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예. 자, 김 비서 자신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과연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을 할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분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좀 본인을 지켜달라.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해하는 어제 인터뷰 내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인터뷰 전까지만 해도 안희정 지사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그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무마하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일단 저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에 남궁영 행정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안희정 지사 이제 그만둘 거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 하지만 김지은 씨의 얘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국민에게 힘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준다면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권력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한 아직까지 숨기고 살아와야 했던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고요. 네. 충남노청이나 안희정 지사를 지나서 이제 김지은 씨가 정치권에 대해서 첫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문학계, 예술계, 연극계 쭉 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치권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폭로로 인해서 안 지사뿐 아니라 이제 미투가 여의도, 정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네, 보면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 아직 경찰 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지은 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상사, 전임자한테 계속해서 내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나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 항상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것을
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왜겠습니까? 안희정이라는 정치 시세 그리고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주지 못했고 예. 공론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요. 김지은 씨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관련된 그 그렇죠.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잠깐 그거 들어보신 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사님은 제 상사시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제가 너무 지사와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좀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네, 저 얘기. 네,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안희정 지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안희정 지사는 왕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예. 왕 같은 존재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네요. 김수희 대표가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이윤택 연출가를 폭로했을 때 그리고 청주대 학생이 조민기 씨의 성추행 사례를 폭로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세계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을 자행해왔던 것이 이 나라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안 지사가 사실 뭐 김지은 씨 어떻게 됐냐? 안 지사가 오롯이 뽑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시험 네. 절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에게는 안 지사가 왕이었고 절대적 권력이었습니다. 안 지사에게 잘못 보이기라도 하다가는 본인의 밥그릇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약자로서 살았던 김지은 씨를 안희정 지사는 좀 더 보호를 해줬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약자, 자신보다 힘이 없다는 사람을 정치 권력을 가졌던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여러 차례에 대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좀 더 그런 위계에 의한 강압이 있었는지 예.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네. 위계에 대한 강압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성폭행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법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누군 그렇습니다. 8개월 동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만두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두려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세 개 중에 하나가 걸릴 것이 아마 해당이 될 것이라는 법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맨 뒤엔 또 성폭행이 있고요. 1번이나 3번의 가능성에 해당할 것 같다는 법적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최석환 예상하세요? 중간에 있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뭐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저거는 좀 차치해 두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데 저 추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폭행이잖아요. 폭행이죠. 예. 폭행과 추행은 엄연히 다르고요. 예. 법적 제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성폭행이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이라는 없습니다. 아, 네. 징역. 바로 구속이 되는 거고 징역 3년 이상의 아. 징역에 사는 겁니다. 다만 그 법적으로 어떤 형벌에 있어서 3년이나 10년이나 이거를 정하려면 네.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재판부는 엄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안희정 지사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수사기관의 그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재판 과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안 지사가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물다가 오늘 새벽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그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오늘부터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중단이 무슨 말이냐. 충남 도민들은 중단 가지고는 안 된다. 정치 생활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본인이 정치 생활을 끝내고 말고 간에 더 중요한 게요. 민주당에서 네. 벌써 제명, 출당 조치를 밟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잠깐 그 관련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뭐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니까요. 자, 아까 지금 벌써 안 지사를 해임해야 된다, 뭐 별의별 그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어떤 남성은 야구 방망이로 안 지사의 관절을 부수는 저 지금 가서요 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창을 깨고요 야구 방망이 휘둘렀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망했으면 저 30대 남자가 물론 현장에서 구속은 잡혔습니다만 저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아까도 최석호 차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안희정 지사는 그동안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등등의 좋은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인에게도 그런 정도의 비유를 좀 써서 애정을 표현하시고 그러십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지요. 네.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83년도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특별히 다른 고백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아,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해서.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지요. 표현 안 하면 몰라. 그래서 표현을 또 자주 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저희 아버님 세대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또 감동을 많이 먹진 않더라고요. 너무 자주 해도 안 되나 봐요. 안희정 지사의 차분하고요, 젠틀맨적 이미지, 그 다음에 가족들을 챙기는 이미지가 상당히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우리 투표를 하는 층을 자극을 했었죠. 그렇죠.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천 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오늘 아침에 한 남성이 관사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안희정 지사가 이제는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에 믿음이 분노로 바뀌고 실망을 넘어선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사 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